문가리가 가끔씩 한마디 하면요, 검찰, 경찰 막 나라가 후두둑 그냥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작년에 3월 달입니까? 문가리가 동남아인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는 갑자기 뭐라 했는가 하면 장학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버닝썬으로 좀 시끄러울 때인데, 그렇다고 버닝썬이 당시 나온 수준으로 보면 뭐 연예인이 강남에 클럽 운영하면서 사람 패고 또 거기에서 뭐 마약인이 뭐 도찰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다, 이 정도지 그 이상으로 무슨 커다란 버닝썬이 우리가 지금 와서 추정하는 대로 무슨 돈을, 외국의 검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 권력과 유착을 가지고 빼돌리는 이런 부분의 창구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안 나왔고, 다만 윤규건이라는 경찰에 지금 총경 하나, 그래서 청와대에 있다가 뭐 경찰청의 인사 담당관을 하는 총경 하나가 오래 전부터 가까워서 봐줬다. 아니 뭐 이런 유흥업소 뒤에, 큰 유흥업소 뒤에 경찰의 간부 하나쯤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장학선을 섞어갖고 뜬금없이, 장자연이가 언제 장자연 사건이며 김학의가 언제 김학의 사건입니까?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철저 없이 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수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란 자가 느닷없이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하질 않나. 미국에서는 또, 캐나다에서는 또 윤지호가 오지를 않나. 그래서 김학의 구속되고 난리 났습니다. 윤지호 데리고 다니면서 안민석 의원 등이 한참 떠들썩하게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사기치고 도망갔고 김학의는 풀려났어요. 그러면 문가리가 왜 장학선을 이야기했나 보니까 버닝썬 때문에 장자연과 김학의를 물타기 한 거예요. 마치 이게 성에 관련된 문제로. 그러면 버닝썬의 본질은 성이 아니라 정말로 더한 게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성에 관한 문제로 돌려서 그것만으로 처벌한다 어쩐다 하기 위해 버닝썬 사건이 그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문가리가 직접 장학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규정을 해서 사안을 한마디로 틀 것 틀고 뺄 것 빼면서 엉뚱한 대로 몰아넣는 거죠. 정작 버닝썬에서 성리도 깜빵 안 갔고 유인석이도 깜빵 안 갔습니다. 윤규건이가 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어 있지요. 누가 갔어요? 그냥 전직 경찰이나 뭐 힘없는 뭐 푼돈 좀 받았던 경찰, 그것도 경찰 중에도 깜빵 간 사람은 없습니다, 현직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50명을 투입해서 8개 반인가 해가지고 몇 달 틀은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거 끝나버린 거예요. 검찰이 맡았다 하지만 검찰도 끝났어요. 이거를 보면서 문가리가 등장해서 위기 때마다 방향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군에서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문이 인도 간다 할 때 거기서조차도 계속 이야기하고 기국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어찌 됐는지 생각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걸 덮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기무사 계엄문건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만큼의 정권의 위기적인 요소가 있었지요. 자, 이번에 보면 옵티머스 라임의 침묵을 깨고 문이 청와대 적극 수사 협조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뭐 검찰팀 18명이 구성이 됐고 뭐 윤석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 들어갔는데 뭐 그보다 많았는데 추미애가 몇 명을 줄이니 지저분한 소리 나오면서 결국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통이 투입돼 봤자 이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이 딱 문가리가 봤을 때 옵티머스 라임이 위기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관계없고 무탈하다라고 국민 앞에 보여주는 척 하면서 청와대가 협조하라 했죠. 자, 그렇지만은 검찰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뭐 18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했다 하지만은 중앙지검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이승윤이가 버티고 있어요. 묵말이 맞으려면 중앙지검에 이승윤이부터 드러내서 너는 왜 이런 걸 뭉개고 있냐고 쫓아내 버렸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옵티머스나 라임에 돈 받아 먹은 뭐 정권사, 은행, 뭐 금감원 직원, 한마디로 핫바디들, 하등급들만 몇 명 족치고 끝나고 나머지 위에는 다 빠져나가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윤석열이도 검찰 수사 보강하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검찰이 수사해서 안 된다 해야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검 가야 되는 문제예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가리가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는 순간에 이거는 틀린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국이나 울산 사건, 유재수 등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가 얼마나 애먹이는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요. 자, 이 청와대가 수사 협조하라 하는 거는 문이 나름대로 이 사건의 견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계산이 끝나고 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저는 장학선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깊숙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하고 라임에서 적극 수사 협조하라는 순간에요. 이 문제에서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보면요. 판사, 검사, 군 그리고 관료들이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거라고 조선의 양사훈 주필이 글을 썼어요. 총선 이후에 총선을 압승하고 나니까 판검사, 관료, 군인들이 정권 연장이 될 거라고 베팅을 했고 그래서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가 나서서 부정비리를 다 덮고 뭉개고 있고 국가의 자정 기능, 즉 적어도 썩은 부분을 다시 맑게 만드는 기능이나 제동 장치는 다 사라졌고 그래서 대선 후보 없는 저 국민의 짐 같은 비리비리한 야당이 도위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조선일보가 상황은 본 거죠. 가끔 가다가 제대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일회성으로 거쳐서 문제가 있죠. 오늘 동아일보에 이 김순덕 칼럼은요. 김순덕 대기자가 운피아 운동권 마피아도 모자라서 세습제로 갈 방침인가? 이 나라가 제 것인 듯 법과 제도를 바꾸어 사익을 챙기는 대형 부패가 국가를 포획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대입 취업 특혜 위헌적 특권 계급 대물림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문가리는 지금 사실상 이런 비리와 부패가 터져나와도 우리가 이 나라를 장악해서 곳곳에 우리 사람으로 싹 바꿔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지금도 굴러가듯이 국민이 탈출하고 굶어 죽고 도둑놈 장녀가 돼도 굴러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굴러가요. 이 나라도 굴러갈 수 있다고 문가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만큼은 조선 동아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뒷북 대응 해가지고 중앙일보의 이철호 퍼스펙티브라는 안에 전직 비서실장들 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라는 이런 글도 나왔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근무한 비서실장들한테 현 청와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공무원 총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보냐 하니까 매뉴얼이 청와대 NSC 등에 있을 건데 정해진 대로 딱딱 흘러가는 근데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좀 이상하다.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니까 내가 비서실장일 때는 항상 청와대는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상하다. 안보보다 평화 종전을 강조하는 거 보니 기본적인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대통령한테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와중에 종전선언이 나갈 수 있냐. 유엔에 중단을 했어야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B 때 그 박왕자식 피살 사건이나 천안함, 연평도 같은 이런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잦았을 때, 자 이때 이제 이 당시 청와대가 동이 터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시간에 그 피살 사건이 벌어졌고 북한이 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했고 주말이라는 이유로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관광객을 전부 귀환시키고 사업 중단하라 하고 천안함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청와대 벙커 안에서 안보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고 연평도 포격 때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동일한 보복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비서실장들은 MB 때까지는 좀 돌아갔는데 박근혜 때 좀 뭔가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호성이가 이 검사가 문고리 3인방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대통령이 사교적이거나 교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사람도 늘어나고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화하기 위해 우리를 거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런 말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 날 이걸 전달했는데 제대로 지금 대통령 앞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 안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봉거이가 이제 급히 본관에서 차를 타고 관저까지 가서 침실 앞에서 불러서 나온 대통령한테 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한다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10시 22분에 통화했는데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게 세월호 때문에 두고 씹히고 정권이 무너지게 된 한 원인을 제공을 했죠. 당일날 최순실이 문고리 상임반과 박근혜 5명이 회의를 했고 여기서 제 본부 방문을 결정을 했고 김기춘 실장이 4시 10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지만은 박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 정권이 좀 이상하다는 걸 외부에 노출시켜가 다 우습게 보고 흔들어 제끼는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적극적이고 토론하고 채널도 열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좌우를 떠났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같이 하려고는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요.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방향을 이상하게 몰고 가고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앞에 보호막을 자처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고 총살과 시신 소각을 코로나 방역으로 포장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박근혜 때 이해갈 수 없었던 부분과 똑같은 짓거리를 문가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옵티머스 부분에 윤석호가 청와대에 있는 자기 마누라 이진아를 통해 가지고 사태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김봉현이는 라임을 인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자문단 명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신정권의 반포센터장이 투자한 사람, 유명한 개그맨이죠. 사람한테 이 녹취록 등을 들려주며 지금 당시 뭘 했는가 하면 청와대를 언급하면서 여기가 핵심 키이고 다 움직이고 있다. 14조를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네트워크가 있다. 이분이 다 막았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고 있는 라임을 김봉현이가 인수할 건데 거기에 자문단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자문단 명단을 청와대에서 다 받았다. 한쪽은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고 이쪽은 금감원, 검찰, 경찰, 변호사들이 쓰레기 처리반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그맨 김한석 씨가 이런 내용을 공개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추진되었지 김봉현이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문건에 나와 있는 이 각종 사업 계획, 용인 역삼 개발 계획 같은 게 검찰 공소장에도 일부는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다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나는 청와대에 재직 중에도 옵티머스 사무실에 올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드나들었대요. 청와대 가서 알아내고 또 저녁에는 거기 와가지고 일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호하고 이진아를 도대체 누가 청와대에 추천했는가 하는 부분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이진아가 정부 관련 각종 직책을 맡은 것도 누가 추천했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권에서 이 여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진짜 권력 핵심하고 1대1로 연결돼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김재현이가 윤석호가 금융계 아니잖아요. 그냥 40대 변호사예요. 이진아는 30대 변호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들을 실제로 이 옵티머스의 2인자가 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2인자가 아니라 1인자에 가까운 사람들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윤석호와 이진아가 이렇게 밖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다 빼돌리고 또 자기들이 일부를 빼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전부 사회이사 맞고요. 그건 뭐냐? 누군가가 이들이 핵심이라고 찍어서 김재현이나 옵티머스 측에 내려준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재현이 후배가 이 윤석호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나이대에 이런 일에 깊숙하게 연루되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다 관리하고 돈 챙기고 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고 날라니까 또 걔를 또 청와대에 넣어서 청와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지금도 구속되지 않고 이진아를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진아야말로 바로 구속돼야 되지요. 근데 이진아를 구속하게 되면 이진아를 누가 청와대에 넣어줬는가라는 배우가 규명돼야 되고, 그 배우가 규명되면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이진아를 구속 못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버닝썬에서 승리를 구속 안 시키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배경이 그야말로 깊숙한데 있다 이겁니다. 이 정권이요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